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M1입니다. 토스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인데 반면 예금 금리는 제2금융권 수준인 2%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강조하면서 고객 관점의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조금 더 나은 은행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 되기 위해 그간 은행업에 적용되어 오던 기술적 범위, 여러 보수적인 환경적 제약,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는 수많은 고정관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상품 한 개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 금융이력 부족자까지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력 수신 상품으로는 연 2%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을 내세웠습니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5일 기준 연 2.76%에서 15%로 폭넓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고신용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와 1,300만 금융이력 부족자에게도 공정한 신용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금리와 대출 한도를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관점에서 은행 서비스에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런 은행이 되고자 합니다. 고객이 고민할 필요 없는 가장 단순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혜택을 고객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더 넓은 범위의 고객을 포용합니다. 토스뱅크는 앞서 지난달 10일 시작된 사전 예약을 통해 가입기간, 예치금액 등에 관계없이 연 2%의 이자를 주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선보였는데 사전 신청에만 100만 명 넘는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한편 토스뱅크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수신 상품 판매와 체크카드 발급, 뱅킹 서비스를 차례로 시작해 10월 중 모든 사전 신청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시경제TV 장민선입니다. 국내 방송 장비 시장 1위 어딘지 아시나요? 90%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바로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왠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빗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비덴트의 성장 동력을 김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장비업체 비덴트가 신사업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로 기존 사업과 가상자산 투자 성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600%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엔 가상자산 외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사업 공략에 나섰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구하여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NFT, 블록체인을 결합한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며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빗썸 라이브 스튜디오 구성 등 신사업의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 및 협력하고자 합니다. 또 주력인 방송용 장비 사업에서도 자체 기술 확보와 최신 기술 도입으로 국내외 방송장비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내 방송장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차지한 비덴트. 글로벌 시장에서도 넷플릭스와 디즈니, 애플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해 매출 2위를 차지하며 톱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고유의 색 보정 기술과 이것을 실현할 FPGA를 자체 설계하고 지속적인 생산 품질 관리로 정확한 컬러와 우수한 화질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시대별 최신 기술인 OLED 모니터, 4K 레퍼런스 모니터, HDR 모니터들을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국내외 방송장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비덴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들이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죠? 2021 아세안 위크입니다. 아세안 경제특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세미나는 물론 각 국가의 유망 제품들을 내놓는 전시 홍보관도 열렸습니다. 자, 현장을 임세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1 아세안 위크가 개막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통해 한 아세안 경제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한 아세안 위크에서는 신남방 진출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두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각 나라별로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의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비즈니스 환경 지원 등 투자 유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세안 위크는 저희 한 아세안 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그동안에는 주로 문화 행사를 위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금년에는 아세안 지역의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투자 유망 가능 분야를 포함시키는 일종의 좀 복합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곳에서는 아시안 10개국의 우수 상품을 전시하는 상생 홍보관도 열렸습니다. 각 나라의 구역마다 전통 음식은 물론 각종 제품 등이 진열돼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내 수입 업체들과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We just hope that they are able to have some Korean importers that will come in, walk in. We can arrange for business meeting so that they are able to explore, and then this will serve as a platform for ASEAN product to enter the Korean market. 이번 2021 아세안 위크가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데 이정표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세단 뉴 ES를 출시했습니다. 렉서스 ES는 정말 잘 만들어진 차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번 부분 변경 모델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을까요? 김홍모 기자가 타봤습니다. 렉서스의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뉴 ES를 타봤습니다. 준대형 세단인 ES300H는 렉서스를 대표하는 모델로 지난 2012년 국내 첫 선을 보인 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수입차 하이브리드 베스트셀링카에 선정되는 등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7세대 ES의 부분 변경 모델인 뉴 ES는 일부 외관 디자인의 변화와 더불어 진화된 예방 안전 기술, 편의 사양 강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기본 장착 등으로 안전 및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렉서스의 상징이죠. 양옆 헤드램프를 사람의 눈이라고 한다면 미간에 힘을 줘 모은 듯한 스핀들 그릴 디자인이 정면에 위치합니다. 수직 방향을 강조했던 기존의 디자인 대신 횡방향도 동시에 강조하는 L-쉐이프가 적용돼 더 널찍하게 펼쳐진 인상을 줍니다. 하이브리드 명가인 렉서스다운 경제적인 연비도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마일드, 플러그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뉴 ES300H는 풀 하이브리드로 엔진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도 전기 모터만으로 일정 속도까지 가속 및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복합 연비 16.8km라는 이 세그먼트 모델 중 독보적인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뉴 ES는 특히 7세대 ES의 운전자들이 느낀 아쉬웠던 디테일들을 개선해 상품성을 강화했습니다. 전세대 모델에선 인포테인먼트가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새롭게 출시되는 뉴 ES는 한글을 지원합니다. 이쪽 센터페시에 위치한 모니터도 기존 모델에선 터치가 되지 않았지만 터치 스크린을 새롭게 적용해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이에 맞춰 스크린의 위치도 기존 대비 10cm 정도 운전석과 가깝게 배치해 운전 중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뉴 ES300H F 스포트 모델을 함께 출시하며 다이내믹한 주행과 개성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韓国では今回初めて F スポーツグレードが ES のラインナップに追加されます。7代目の ES からは適用された F スポーツグレードは外観の印象だけでなくパフォーマンスの次元でもアップグレードされました。スポーツパッケージを意味する F スポーツは ES 変革の象徴とも言えます。 기업이나 조직의 간부, 운영진의 세단이라는 뜻인 익스큐티브 세단의 줄임말인 ES. 본래의 의미대로 널찍한 공간과 중후한 멋을 갖춘과 동시에 렉서스만의 기술력을 총집합해 세대를 아우르고자 하는 뉴 ES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바로 제 뒤에 보이는 HK이노엔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름은 생소하죠? 이 회사는 84년도에 CJ 제일제당의 제약 사업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자, BJ머니 초대석 HK이노엔의 강석희 대표입니다. 이노엔의 이름은 이제 이노베이트 뉴 넥스트인데 N은 이제 엔드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 넥스트는 미래에 대한 의미가 있고 세 가지 N의 의미가 있어서 비전이나 목표를 뭘로 이룰 것인가 이건 혁신을 통해서 이룬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약자인 이노 닷 대문자 N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괜찮나요, 이름? 저희 회사는 84년도에 CJ 제일당 산하에 제약 사업부로 시작을 했어요. 2018년 4월 18일 날 한국 콜마로 인수되었습니다. 원래 CJ랑 이제 인수할 때 CJ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4월 1일 날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HK이노엔이라고 바뀌었고. HK이노엔이 38년 됐지만 별로 안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컨디셔너로 해서 생각은 나긴 하지만 컨디션도 여기서 나오는 거 잘 모르고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 85%가 전문 치료제입니다. K캡이 저희가 2010년도에 후보 물질을 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해서 18년도에 허가를 받고 19년 3월에 출시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아마 국내 30호 신약인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킨 제품이 실제가 그렇고 팩트가 그렇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올해 한 1,000억 이상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더 국내에서도 이걸 맥시마이즈 해야 되고 이 국내뿐만 아니고 이걸 글로벌리 물론 이제 저희가 중국에는 기술 수출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2분기 내에 출시를 할 것 같고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국가는 전부 완제 수출하는 형태로 계약이 돼서 완제를 수출하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과 일본과 유럽인데 미국은 지금 일상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카테고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캡을 개발했기 때문에 소화기 쪽은 계속 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쪽에도 내쉬, 지방간 쪽 이쪽을 또 하고 있고 특히나 코비드 이런 질환들이 생기면서 백신 쪽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단백질, 백신, 항체,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한 5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항체는 이제 시밀러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세포치료제 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세포치료제 공장은 저희들이 CGMP 수준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남에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내년도에 승인 신청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 기업으로 그런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과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상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열심히 경영을 해서 글로벌에 어디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키우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신약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에 가서 이제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 지속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집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는데요. 거기다 대출도 막히고 참 답답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부동산 리포트는 민간 임대단지입니다. 10년 뒤 일부 물량은 분양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곳도 경쟁이 심할까요? 이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조건을 앞세운 민간 임대 아파트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전셋값에 대출까지 막히는 등 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월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민간 임대 아파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는 최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 또한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보증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10년 후에는 분양 전환도 가능해 임대 보증금과 분양가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면 자가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청약통장 유무,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청약 문턱이 낮습니다. 아울러 임대기간 중에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성 당황지군에 10년 임대 조건을 내건 민간 임대 주거단지가 공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및 전세난 속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하실 수 있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택 청약 통장 필요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지는 금석천과 비봉산이 둘러싼 배산임수 입지에 조성돼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췄습니다. 또한 주변에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거 환경은 더욱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2022년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내륙선, 평택 부발선 등의 철도 사업 추진 예정까지 모두 이어지게 된다면 안성역과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안성 일산단과 테크노밸리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탁월한 입지 요건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화되는 전세난 속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마저도 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조건을 내세운 이 단지가 매물을 찾아 발품을 아끼지 않던 세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심어주고 민간 임대 시장의 새로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최근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재무 설계는 꼭 필요한데요. 한국 FPSB가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설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장민성 기자가 조성목 한국 FPSB 부회장 그리고 김신철 전북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재무 설계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한국 FPSB에서 재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재무 설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인 CFP 자격증 소지자,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개인 재무 설계를 담당하는 AFPK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 대부분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저희 한국 FPSB에서 이제 재무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자격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제적으로 받고 활동하는 자격증, CFP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격증은 AFPK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제 공인이 되기 전 단계에서 좀 더 국내에서 이제 조금 쉽게 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우리 국내형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박사님은 AFPK 자격증 최고령자로 합격하셨어요. 퇴직을 앞두고는 대학교에서 후학을 좀 가르친다거나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가 몸담았던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노후 준비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꿈을 꾸면서 강의에 대한 경험도 쌓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딴다면 학생들이나 강의를 듣는 분에게 더 신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고요. CFP나 AFP 자격증 가진 분들은 우대를 하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만 봐도 우리가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반인들도 한번 관심 갖고 이 내용을 공부해 본다면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자격증까지 취득한다면 재무 설계사로서의 은퇴 생활을 멋있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오뚜기가 수제 맥주 스타트업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의 협업을 통해 대표 라면인 진라면을 활용한 진라거를 선보였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화제를 모으며 초도 물량 70만 캔을 2주 만에 완판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뚜기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 취향을 겨냥해 진라면을 활용한 맥주를 선보였습니다. 독일산 스페셜 몰트를 사용해 진한 몰트의 맛과 향을 살린 라거 스타일의 맥주인데요. 단순히 재미나 흥미 유발이 아닌 맥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맛의 기본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의 기본에 충실한 오뚜기 진라면이 국민 라면으로 사랑받듯 기본에 충실한 맥주를 선보인 겁니다. 그 라거들에는 조금 감미료나 착향료가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미료랑 착향료를 넣으면 조금 더 원가를 절감하면서 맛이나 향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페셜 몰트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맛과 향을 진하게 냈다라는 부분이 좀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뚜기가 주류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아닙니다.
수제 맥주 스타트업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가 생산 제작을 맡았고 오뚜기는 스테디셀러 제품인 진라면의 브랜드를 라이센싱한 겁니다. 브랜드 사용권을 빌려준 것이죠. 오뚜기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진라면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색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카카오 라이언과 7, 8월에는 넥슨 카트라이더와 협업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뚜기는 젊고 신선한 감성 노출을 통해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MZ세대를 충성 고객으로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협업을 전담하는 팀이 생겼다면서 오뚜기라는 브랜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이종 협업을 통해 젊은 이미지를 부각하고 MZ세대에게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종 이종 간의 협업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오뚜기가 젊은 브랜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재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ESG입니다. 향후 기업 경영에 지속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앞다퉈 ESG 경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계 7위죠. 하나그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그룹 내 ESG 경영을 지원하는 ESG위원회 설치를 끝냈고요. 또 현재는 계열사를 통해 수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선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덕분인데요. 실제 한화그룹은 강점인 태양광 산업은 물론 그린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신기술 개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은 수소혼소 발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수소혼소 발전은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그룹은 올해 초 글로벌 가스터빈 업체인 미국의 PSM과 네덜란드의 토마센 에너지를 인수해 수소혼소 발전 기술을 확보했고 여기에 지난해 12월엔 한화솔루션이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그로잉 에너지 랩스를 인수해 사용자의 전력 소비 패턴을 AI 기술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됐습니다. 사업적 측면 외에도 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룹은 최근 그룹 내 전 상장 계열사에 ESG 위원회 설치를 끝냈고 이 위원회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 활동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계열사의 ESG 경영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ESG위원회는 계열사들과 함께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비재무적 리스크를 충실히 관리 감독하고 새로운 ESG 투자 흐름에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정책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 정부의 추진 전략 및 세부 제도, ESG 관련 정부 정책과 녹색 금융 활성화 전략 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탈탄소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지금,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가운데 대한민국 ESG 경영의 선도자인 한화그룹의 앞으로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프랑스에서 탄생한 유일한 인터내셔널 호텔인 소피텔이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계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어떤 영업 전략으로 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감성을 담은 소피텔 호텔 앤 리조트가 30일 국내 최초로 서울 잠실에 문을 엽니다. 소피텔 앰베서더는 글로벌 호텔 체인인 아코르의 럭셔리 브랜드로 호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한 건물에 위치한 콤플렉스 형태를 선보인 것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처음인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첫 5성급 호텔 개장인 만큼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ofitel is the only international luxury hotel brand that originated in France. With a passion for chic design, refined culinary experiences, art and culture, as well as indulgent wellness, Sofitel celebrates the French art of living at over 120 addresses worldwide. 소피텔은 석촌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객실안은 프렌치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디자인됐습니다.
국내 첫 프렌치 럭셔리 호텔인 만큼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췄는데요. 특히 프랑스 여성 총주방장이 제공하는 미식 경험은 소피텔이 꼽는 차별화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다 완벽한 프랑스 가정식을 구현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에서 전통 그릴 물테니를 직접 공수했다는 후문입니다. 소피텔은 차별화된 프렌치 럭셔리 콘셉트를 내세워 국내 호캉스 수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해외 비즈니스 수요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소피텔만의 모던 프렌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은 해외여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국적이고 특별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으며 소피텔만의 품격 높은 서비스는 다양한 문화적 만족감을 원하는 밀레니얼 고객들께는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마일스 행사를 위한 비즈니스와 레저, 그리고 법인 거래선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것입니다. 롯데 계열의 5성급 롯데 호텔월드와 최상위 시그니엘 서울 두 곳이 잠실 상권을 활발히 공략 중인 가운데 아코르 소피텔이 잠실에 진출하면서 토종 호텔과 글로벌 브랜드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이상으로 비즈앤머니를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